반갑습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이병준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건데요. 어떤 상황에 얼마만큼 아이를 받아주고 또 어떤 것은 어떤 상황일 때 그거를 박절하게 잘라야 되는지, 수용과 거절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또 나이대에 따라서 그걸 얼마만큼 맞춰줘야 될까, 혹은 너무 많은 수용을 통해서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고 물로 터진 아이가 되지는 않을까, 또 너무 많은 거절을 통해서 아이가 상처받거나 주눅드는 아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겠죠.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 수용과 거절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부모 교육에서 이 수용과 거절의 비율을 얼마만큼 맞추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간간히 반반씩 50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은 있고요. 제일 많은 비중이 수용 70%, 거절 30%입니다. 그래서 수용의 비율이 거절보다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해도 수용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얼핏 들으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춥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수용 30%, 거절 70%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하고 반대가 되겠죠. 다만 거절을 할 때는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시면 되고, 부모는 거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거절을 할 때 아이는 거절에 따른 좌절감을 느끼겠지만 적절한 좌절은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니라 심리적 내성을 길러줍니다. 자, 제가 이 좌절이란 말을 쓰면서 앞에 적절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적절한과 상대되는 개념이 과도한이란 말이겠는데요. 과도한 좌절, 과도한 거절은 상처를 줄 수 있고 위축감도 되게 만들고 자신감도 뺏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존감도 생성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도한 사랑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과도한 사랑은 아이를 버르장머리 없게 만들고 너무 연약하게 만들고 아이로 하여금 왕이 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적절한 사랑도 필요하듯이 적절한 좌절도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수용을 70% 받고 좌절을 30% 받은 자녀보다 수용을 30% 받고 좌절을 70% 받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관계도 잘 맺고 자기를 통제하는 기능도 훨씬 더 높고, 그래서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고 성취도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는 다육이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누군가 선물을 해준 것들도 있고 예쁘다고 사왔던 것들이 있었죠. 이 다육이가 처음 가져가면 참 예쁜데요. 얼마나 아내가 좋아하는지 친절하게 아침마다 물 뿌리기로 물을 칙칙칙 그렇게 뿌려댑니다. 그랬더니 3개월도 안 돼서 모든 다육이가 죄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제 아내에서 저한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요. 아내가 다육이를 죽이게 된 것은 오히려 너무 과한 사랑, 너무 과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친절하게 물을 계속 뿌려댔더니 다육이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물을 안 줘야 더 살게 되는데 물을 자주 주면 뿌리가 썩거나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다육이는 어떤 면에서 게으른 사람이 잘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친절하게 물 주는 주인을 만나면 도리어 죽게 되고 그냥 방치하듯이 무심코 내버려 두는 그런 쪽의 다육이가 훨씬 더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육이는 특성을 알면 이 선인장과 비슷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막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만 습한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 종류에 따라서 어떤 다육이는 직사광선을 받아서 햇볕을 필요로 하는 다육이도 있지만 어떤 종류는 햇볕을 직사광선으로 받으면 삼겨버리는, 익어버리는 그런 다육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키워야 될 종류도 있고요. 또 온도도 너무 추우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따뜻한 것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온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통풍입니다.
따뜻하고 다른 환경은 좋은데 통풍이 안 되는 곳에 다육이는 죽어버릴 위험이 있고요. 다소 춥고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통풍이 잘 되는 곳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제가 강조했던 것은 황제처럼 모시고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라.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부모들은 학령기 이상의 자녀들에게도 영유아 다루듯이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너무 많은 수용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만의 왕국에서 살게 돼 있고 부모를 종부리듯이 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줘야 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좌절도 주어야 아이는 균형 있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사랑이 관계의 양분이고 어떤 자존감을 형성하는 그런 에너지라면 이 좌절은, 적절한 좌절은 내적 성숙과 자기 통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 가정은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랑이란 비율과 좌절이란 비율이 잘 맞지 않아서입니다. 부모 세대는 어릴 때 사랑이란 바퀴는 요만한데 좌절이란 바퀴가 이렇게 커서 계속 제자리에 맴도는 마음 상태가 되었고요. 요즘 자녀들은 사랑이란 바퀴는 이렇게 큰데 좌절이란 바퀴가 이렇게 작아서 계속 이렇게 맴드는,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돌고 자녀는 이렇게 도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녀는 사춘기를 겪을 때 부모는 사춘기를 겪는다. 물론 사춘기 자녀가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고 반항을 하고 난리를 치는 상황일지라도 갱년기 부모의 어떤 반항은 훨씬 더 무섭다.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부모가 부딪히면 갱년기 부모가 이긴다라고 그런 말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물음은 똑같습니다. 사춘기도 who am I, 사춘기도 who am I. 나는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라면 사춘기는 나는 누구인가, 그동안 살아온 삶은 어떤 삶인가, 또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시기가 되죠. 둘 다 삶의 의미, 방향을 찾아야 그 이후의 단계가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건데, 사람은 사춘기와 사춘기를 다 통해서 어떤 새로운 내면으로 새로운 삶의 단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좌절도 필요하다. 이 이론을 설파한 사람은 영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아동분석가였던 도널드 위니컷이었습니다. 1896년에 태어나서 1991년도까지 살았던 분이었고요. 이분은 소아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신경증에 걸린 아이들이 병원을 찾아오는데 아이 스스로가 병원을 찾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자, 이분은 엄마하고 아이의 쌍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신경증에 이르게 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특히 엄마는, 어릴 때는 엄마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신경증에 이르게 만들까라고 조사를 쭉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은 아이를 신경증에 이르게 만드는 엄마는 놀랍게도 퍼펙트 마더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완벽한 엄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국 엄마라고. 오히려 좋은 엄마 되려고 하고 완벽한 엄마 되려고 하는 게 아이를 도리어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마치 다육이에게 매일 아침 좋은 관리자가 되려고, 그래서 막 매일 물을 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는 게 아이를 도리어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냐라는 물음에 제시한 대안이 good enough mother.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번역을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냥 그런 엄마. 생겨 먹은 대로 사는 엄마, 그냥 보통의 엄마, 사랑도 줄 줄 알지만 엄마도 성질도 낼 줄도 알고 적절한 좌절도 주는 그런 엄마가 좋은 엄마라는 거죠. 물론 그도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통해서 자존감과 내적인 풍성함, 인간적인 따뜻함,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만 적절한 좌절은
인내와 자기 통제력, 즉 심리적 내성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바퀴와 이 좌절이라는 바퀴가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한국 부모들은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를 상전으로, 집집마다 아이를 왕으로 모셔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다육이에게 매일 아침 물을 뿌려대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부모는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뭔가를 못해준다고 자신을 자책하고 미안해하고 아이들에게 송구해합니다. 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수용과 거절의 비율에서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100% 수용해줘야 되는 거 맞지만 점점 더 올라가면서 줄여가야 되고 적어도 학령기 이상 올라갔다면 좀 더 낮추어서 유치원 정도 레벨만 되어도 수용과 거절의 비율을 수용 30%, 거절 70%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사랑이라는 그 바퀴도 적당하게 형성이 되고 또 적절한 좌절이라는 바퀴도 딱 적당히 형성이 되어서 어디로든 굴러갈 수 있는 바퀴가 되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다육이 죽이듯이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도리에 죽게 만드는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는 하지 마시고요. 갓난아기 때는 절대 돌봄이 필요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커갈수록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부모가 자꾸 나서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억하십시오. 수용 30%, 거절 70%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 자, 수용과 거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 4가지 부모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